연간 매출 430억 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황금알을 낳는다고 불렸던 덕평휴게소. 그런데 이곳에 입점한 한 사장님이 조용히 점포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오고 라면 한 그릇에 4,500원씩 받는데 왜 사장님은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비싸고 맛없다는 불만만 쏟아냈지 그 구조 속에 누가 숨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휴게소 불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폭로입니다. 2023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위는 경기도 이천의 덕평휴게소로 연 매출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 횡담도 휴게소가 402억 원, 3위 시흥하늘 휴게소가 287억 원, 이들 상위 10개 휴게소만 합쳐도 연 매출이 2,47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입니다. 명절 때마다 몰려드는 귀성객, 주말마다 가득 찬 주차장, 끊임없이 회전하는 라면 냄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여름 덕평휴게소에서 10년 넘게 분식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조용히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300그릇 이상의 라면이 팔려나갔고 호두과자와 핫바도 잘 팔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장사를 할수록 통장에 남는 돈은 없더라고요.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제가 나간 게 아니라 밀려난 겁니다. 휴게소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3년을 버티면 고수, 5년을 버티면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휴게소에서 폐업한 입점 매장은 387곳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77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문제는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고속도로 이용객이 급증한 2023년에도 폐업률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왜 점주들은 떠나는 걸까요?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1위는 아메리카노, 2위는 호두과자, 3위는 우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을 파는 점포 중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계산해보면 순이익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 우동가게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직원 1명 쓰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 라면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질문은 지난 10년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불만 중 하나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라면 평균 가격은 4,415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면 1,100원이면 되는데 휴게소에서는 4배를 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품질입니다. 면발은 퉁퉁 불어있고 계란은 푸석푸석하고 김치도 시큼합니다. 2016년 한 언론사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휴게소 5,000원짜리 라면 원가는 500원. 실제로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라면은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품과 다릅니다. 대량 포장된 업소용 라면으로 수프는 대형통에 담겨 있고 면도 낱개 포장이 아닌 박스 단위로 들어옵니다. 포장비를 최소화해 원가를 낮춘 제품입니다. 저희도 좋은 재료 쓰고 싶죠. 근데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한 라면 가게 사장님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돈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 휴게소 돈가스 평균 가격은 1319원. 근처 식당에서 같은 가격이면 두툼한 등심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데 휴게소에서는 얇디 얇은 냉동 돈가스가 나옵니다. 이거 학교 급식 수준 아니에요. 한 이용객의 SNS 리뷰입니다. 실제로 휴게소 돈가스 두께를 재보면 평균 0.8cm, 학교 급식용 돈가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률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휴게소 음식 가격은 평균 11.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3%였습니다.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겁니다. 특히 떡꼬치는 2021년 3,550원에서 2023년 4,208원으로 18.5% 올랐습니다. 핫도그는 16.8%, 돈가스는 14.9% 상승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호섭 의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평균 가격은 6,304원으로
2년 전보다 634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휴게소 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 팔면 제 손에 남는 건 200원에서 300원 정도예요. 4,500원짜리 라면인데 말이죠. 4,500원 중에 200원, 나머지 4,300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 수수료율 평균 33%, 최고 62%, 62%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휴게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4,500원에 팔았을 때 2,790원을 운영업체에게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커피 원가,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비교해봅시다. 2024년 기준 서울 강남 한복판 백화점 입점 수수료율은 평균 22.4%입니다. 롯데백화점이 22.9%로 가장 높고 현대백화점이 19.3%로 가장 낮습니다. 즉 허허벌판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수료율이 서울 강남 백화점보다 10% 이상 높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남 한복판 백화점은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 외에는 아무도 안 오잖아요. 한 입점 업체 대표의 분노 섞인 증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수수료율이 음식점에 유독 높다는 점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휴게소 1,589개 점포 중 706개가 수수료율 40% 이상 구간에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핫바 평균 49.3%, 통감자 49.1%, 호두과자 47.8%, 우동 46.9%, 돈가스 46.0%, 라면 45.7%, 모두 40%대 후반입니다. 심지어 일부 휴게소는 50%를 넘습니다. 매송휴게소 핫바 55%, 서천휴게소 오징어 호두과자 58.5%, 서산휴게소 우동 58%. 그렇다면 이 수수료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3단계 구조로 돌아갑니다. 1단계 한국도로공사, 2단계 운영업체, 3단계 입점업체. 도로공사는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2015년 기준 평균 임대료율은 12.2%였습니다. 운영업체가 100억 원 매출을 올리면 그중 12억 2천만 원을 도로공사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평균 33%에서 최고 62%까지, 즉 입점업체가 번 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을 6,500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 2,974원. 먼저 운영업체에 수수료를 냅니다. 라면 수수료율 평균 45.7%를 적용하면 2,974원입니다. 재료비 1,200원, 라면 면과 스프 원가가 약 500원, 계란 300원, 김치와 파 등 고명 400원, 합쳐서 1,200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1,500원, 주방 직원 1명이 시간당 10그릇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라면 한 그릇당 인건비는 약 1,500원입니다. 기타 비용 526원, 전기세, 가스비, 그릇 설거지 세제, 일회용품 등을 합치면 대략 500원 정도입니다. 총 비용 6,200원. 자, 계산해 봅시다. 6,500원에서 6,200원을 빼면 남는 돈 300원. 라면 한 그릇을 6,500원에 팔면 점주 손에 남는 건 고작 300원입니다. 하루 100그릇을 팔면 3만원, 한 달 30일이면 90만원. 이게 점주의 한 달 수입입니다. 그럼 라면을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휴게시설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점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소비자 불만이 워낙 많아서 가격 인상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율은 운영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할 때 정해집니다. 운영업체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끝입니다. 대체 인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한 번은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계약 때 탈락했어요. 한전 점주의 증언입니다. 결국 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재료비를 줄이는 것. 그래서 라면, 면발은 500원짜리 업소용을 쓰고 계란은 가장 싼 걸 쓰고 김치는 중국산을 씁니다. 돈가스는 얇고 냉동된 제품을 쓰고
국밥고기는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맛없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한 점주의 절규입니다. 2016년 한 소비자 단체가 전국 휴게소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휴게소 라면, 일반 라면보다 재료비 50% 저렴한 제품 사용. 업소용 라면은 면과 스프가 대량 포장돼 있습니다. 면은 박스에 수십 개씩 들어있고 스프는 대형 통에 담겨 있습니다. 포장비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낮춘 제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일반용과 업소용의 맛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업소용은 대량 생산을 위해 일부 재료의 품질을 낮추거나 함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라면 제조사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중 제품보다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도 맛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끓여진 완제품을 받는 소비자는 어떤 라면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가스는 더 심합니다. 일부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돈가스는 두께가 0.5cm도 안 됩니다. 학교 급식용보다도 얇습니다. 원가는 개당 800원 정도. 그걸 1만 원 넘게 받으면 양심이 안 아프세요? 한 소비자의 항의에 점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 팔기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망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점주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휴게소 사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했지만 적자가 누적되자 민간에 넘긴 겁니다. 문제는 민영화 방식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운영권을 입찰로 줬고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니 입점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니 재료비를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구조의 꼭대기에 앉아서 배만 불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휴게소 운영하며 연 8억 원 배당. 도성회.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권의 핵심에 있습니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입니다. 도로공사 임원 및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약 3,000명이 회원입니다. 이들은 1986년 자회사 한도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전국 9개 휴게소와 1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D의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 1,257억 원, 2019년 1,252억 원, 2020년 1,050억 원, 2021년 1,105억 원, 2022년 1,257억 원, 연평균 1,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 중 상당 부분이 도성회 회원들에게 배당됩니다. 2020년 8억 8천만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8억 원. 주목할 점은 2021년입니다. 이해 H&D는 9억 5,3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성회는 8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배당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밀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조항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계약할 때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즉,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권을 독점하고 적자가 나도 배당을 받는다. 유경준 의원의 질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도성회뿐만이 아닙니다. 대보그룹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보건설, 대보유통, 보령물산 등으로 이뤄진 이 그룹은 전국 18개 휴게소를 운영합니다. 그 외에도 서희건설, MS건설, 삼립식품, 파리크라상, 풀무원, 하나호텔 엘리조트 등 대기업 계열사와 건설사, 식품업체들이 휴게소 운영권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한군인회, 경찰 공제회 같은 단체도 휴게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한국도로공사와 연줄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캡티브 마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권 없이 특정 시장에 갇혀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약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중간에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휴게소에 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수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울부짖는 아이를 달랠 방법은 휴게소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로 시장의 본질입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도 사고 맛없어도 먹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라면 8,000원이면 강도 아닙니까? 근데 애가 우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는 사람들, 주말에 가족 여행 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휴게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인 가족이 휴게소에서 한 끼 먹으면 3만 원에서 4만 원이 듭니다. 라면 4그릇이면 1만 8천 원. 돈가스 하나면 1만 원, 음료수 4개면 6천 원, 합치면 3만 4천 원. 근처 식당에서 먹으면 2만 원이면 되는데 휴게소에서는 1.5배를 내야 합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먹을 곳이 휴게소밖에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휴게소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로공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입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를 소유하고 있고 운영업체를 선정하며 임대료를 받습니다. 충분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여론이 악화되자 도로공사는 엑스라면이라는 저가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3,500원. 기존 휴게소 라면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엑스라면은 민자도로 구간 휴게소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한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휴게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유는 3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전기차 급속 충전은 80%까지 채우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완속 충전은 5시간입니다. 즉, 전기차 운전자는 휴게소에서 최소 30분을 보내야 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10배 긴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휴게소는 더 이상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30분 동안 할 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볼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휴게소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는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과 제휴해서 충전 중에 할인 쿠폰을 줍니다. 중국 NIO는 충전소에 라운지를 만들어서 커피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 휴게소는 비싼 음식, 낮은 품질, 불친절한 서비스. 한 전기차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러 휴게소에 갔다가 라면 값 보고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근처 식당에서 먹고 올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은 휴게소를 피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근처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갑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가성비가 훨씬 좋으니까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휴게소는 단순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2024년 도로공사는 미래형 휴게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늘리고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높은 수수료율, 퇴직자 카르텔, 포로 시장 구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한국 휴게소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